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죠. 오타가 나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고 잘못된 문법을 사용해서도 오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오류가 발생되면 그 오류가 발생된 그 시점 이후의 코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소문자 A 변수에 1을 넣고 대문자 A 변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하기도 전에 벌써 이 변수 A에 빨간 줄이 생기는 게 보이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undefined variable 이라고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잘못된 이 파이썬에서는 변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데 소문자 A 변수를 사용하고 대문자 A 변수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좀 주의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실행 중에 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행 중에 발생되는 에러를 특별히 예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와 관련된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관련된 그 클래스 처리를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을 했지만 에러이지만 마치 정상적인 코드인 것처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try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except는 여러 개 올 수가 있고요. else가 오고, finally가 옵니다. 자,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는 문장을 try 안에다가 넣으시고, 자, 여기서 발생한 예외는 여기 except, 해당 클래스 자리로 넘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작성하지 않은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else 부분이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finally 안에 있는 문장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10장의 첫 번째 예제. 자, L 변수에 리스트 넣으시고 0번째 위치에 리스트 출력. 자, 0번째 위치에 1 값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출력이 되죠. 0번, 1번, 2번 위치까지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위치를 출력, 여기서 첫 번째 위치를 출력이라는 코드를 넣으면 네 번째 위치에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에러, 이것을 이제 예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번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고 나면 그 아래 있는 문장은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없는 위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덱스 에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예외와 관련된 어떤 예외 클래스가 있는데 네 번째 위치에 접근할 때 없는 인덱스 번호에 접근을 할 때 인덱스 에러라는 이름의 클래스 인스턴스가 이 지점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 에러와 관련된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지만 마치 정상적인 코드인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이 줄이죠. 자, 그러면은 try 하시고 혹시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try 안에 넣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코드는 try 밑에 들여쓰기에서 작성을 하시고 자,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위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덱스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위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인덱스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 문장. 자, 이렇게 작성을 해요. except 옆에 해당 예외 클래스 이름.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별칭을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ERR 이란 이름으로 별칭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프린트
인덱스 에러. 자, 별칭 정보 한번 출력해보고, 프린트.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없는 위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면서 인덱스 에러 클래스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간 줄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처리인 것처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자, 0번째 위치에 1을 출력하고 4번째 위치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인덱스 에러가 발생되면서 인덱스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 문장을 찾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처리합니다. 처리할 때도 이 except 아래 문장 꼭 들여쓰기 해야 되겠고요. 에러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범위를 벗어났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이 변수에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인덱스 에러는 하나의 클래스다 라는 정보가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y except를 이용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자리가 있지만 마치 프로그램의 정상 처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처리되고 나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예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하나 만들고 x, y 변수에 숫자 하나씩 넣고 자, 프린트 리스트에 0번 위치 출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z 변수에 x 나누기 y의 값 자,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0번 위치의 값 출력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4를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제수가 0이면 나눗셈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면서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클래스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외 처리를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try.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는 try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자, 혹시 없는 위치에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인덱스 에러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xcept 에러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는 이거일 수도 있고 없는 위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0으로 나누는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덱스 에러 하나 넣으시고 자, 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except는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except. 자, 이번에는 옆에 클래스 이름 없이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모든 예외 처리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else 한번 써보고요. 프린트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finally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except는 여러 개 올 수가 있습니다. try는 하나, except는 여러 개, else도 하나, finally도 하나, except만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분명히 예외가 발생했는데 정상적인 처리인 것처럼 처리가 됐습니다. 0번째 위치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0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그때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즉시 이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즉시 이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출력이 됐습니다. 왜 에러가 발생했냐? 0으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리 부분. 자, 이 부분이 출력이 됐습니다. 파이널리는 트라이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처리되는 부분이 파이널리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 except 옆에 클래스명 쓰고 except 옆에 클래스명 썼는데 여기는 어떤 클래스명도 쓰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인덱스 에러가 발생됐을 때 처리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 클래스 이름도 작성하지 않으면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 두 가지 예외 말고 그 밖에 다른 에러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예외 처리는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2, 이렇게 써주면은 4 나누기 2 하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문제 없었고,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으면 여기로 와요. else 부분으로 와서 예외가 없을 때 실행되는 부분 출력하고 finally는 무조건 출력이 됩니다. finally는 무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print. 자, 현재 상황은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자, ABC라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ABC라는 문자열 출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ABC라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int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문자열 1, 2, 3은 숫자로 바꿨을 때 1, 2, 3이 나옵니다. 근데 문자열 ABC는 숫자, 정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무 문제 없고 여기도 4 나누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1, 2, 3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함수 사용하니까 123이라는 정수로 바뀌었고요. A, B, C는 문자열인데 정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alue error라는 게 발생이 돼요. value error.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때는 value error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value error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 밖에 예외는 다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value error를 여기에서 처리해서 모든 예외 처리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자, except는 여러 개 올 수가 있고 옆에 해당 클래스, 해당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이 올 수 있고 안 쓰면 모든 예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except, 모든 예외 처리하는 except는 이 정확한 예외 클래스 이름 쓰고 나서 맨 밑에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else는 try 안에 예외가 없을 때 처리되는 부분이고 finally는 예외가 try에서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처리하고 싶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finally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8번 예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 받아서 수 1과 수 2에 넣겠습니다. 수 1. 자,
자,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입력한 숫자가 분명히 숫자인데, 자, 이렇게 소변선에 들어옵니다. 10이라고 입력을 해도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입력한 문자열을, 입력한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싶다면, 이 입력한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로 바꾸는 함수 int,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입력한 데이터도 숫자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입력한 두 개의 숫자를 꼭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만 입력을 하고 싶어요. 만약 수 1변수에 들어온 값이 0이거나 수 2변수에 들어온 값이 0이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예외를 발생을 시켜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실 이 음수를 입력했다고 해서 이것이 예외는 아닌데 억지로, 강제로 예외 처리를 해서 예외로 만들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번에는 강제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럴 때 raise를 사용을 합니다. raise. 자, 여기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에러, 없는 위치에 접근할 때 인덱스 에러, 0으로 나눌 때 제로 디비전 에러, 그 다음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려고 할 때 밸류 에러, 이렇게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숫자와 관련된 거니까 arithmetic error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요걸로 한번 억지로 arithmetic error를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를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자동으로 제로 디비전 에러가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숫자를 음수로 입력을 했을 때 억지로 arithmetic error라는 에러를 발생을 시켜보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발생시키고 싶을 때 rais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에러 메시지로 쓸 데이터 문자열 넣어 보시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두 수 모두 양수, 자 그리고 두 숫자의 합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음수가 입력되면 억지로 arithmetic error를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자, 여기서 혹시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try 안에다가 이 많은 코드를 다 넣어 놓으시고, 예외가 발생하면 arithmetic error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cept arithmetic error as 뭐 변수는 아무거나 지정해 보시고 prin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숫자 모두 양수를 입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두 수 모두 양수 30으로 출력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를 넣었다면 강제로 arithmetic error를 발생을 시켜요. 자, 그래서 강제로 에러가 발생이 됐으니까, 예외가 발생이 됐으니까 해당 except로 넘어오는데, 자, 요게 이변수 안에는 요 가로 안에 넣어놨던 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수가 음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예외라는 거는 원래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강제로 예외를 발생을 시키고 싶다면 raise라는 단어를 써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